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이불 속에 들어가도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한참을 뒤척이지 않으셨나요? 겨울철이 되면 노인분들의 건강 문제가 더욱 우려됩니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체온증에 취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요, 많은 경우 집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난방을 해도 몸속 깊은 곳은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어르신 건강을 연구해온 한방 전문가 김지혜입니다. 작년 겨울 인천에 사시는 박영순 할머니 72세가 딸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밤마다 손발이 얼음장이에요. 아침에는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시고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 손을 잡아봤습니다. 정말 차갑더라고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딱 5군데만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자기 전에 이 5곳만 5분간 따뜻하게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손발도 따뜻해요. 이게 정말 되네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합니다. 이 5곳만 제대로 따뜻하게 하시면요, 여러분도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오이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위입니다. 바로 손가락 끝입니다. 손가락이요? 그건 당연히 차갑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손가락 끝이 차가우면 온몸이 고생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철호 할아버지 74세가 작년에 오셨어요. 선생님, 아침마다 손가락이 저려요. 물건을 잡기도 힘들어요. 식사하다가 수저를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아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손가락 끝만 따뜻하게 해주세요. 왜 손가락 끝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손가락 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집의 가장 먼 방에 난방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그 방이 추우면 보일러를 더 세게 틀어야 하잖아요.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우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요.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지칩니다. 의학적으로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손을 30초간 담그세요. 손목까지 푹 담그는 게 포인트입니다. 온도는 40도 정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 물에서 손을 꺼낸 뒤에는 양손을 비벼주세요. 마치 불을 지피듯이요. 손바닥끼리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30초만 비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 끝을 하나씩 꾹꾹 눌러주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 끝을 3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물 30초, 비비기 30초, 누르기 30초. 총 1분 30초면 충분해요. 대전 김철호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죠. 2주 후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손가락 저림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젓가락질도 수월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손가락 끝만 따뜻하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만 따뜻하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사위는 우리 몸의 난방 스위치입니다. 바로 발바닥 중앙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8세. 작년 겨울 내내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자요. 전기장판을 최대로 켜놔도 발만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새벽 3시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여요.
할머니 발을 만져봤습니다. 발바닥 한가운데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 스위치만 켜드리면 됩니다. 발바닥 중앙, 정확히는 용천혈이라는 자리예요.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푹 들어가는 곳이죠. 이곳은 한의학에서 샘이 솟아난다는 뜻의 혈자리입니다. 왜 샘일까요? 여기를 자극하면 온기가 샘솟듯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발바닥 용천혈은 우리 몸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치 집의 온도 조절 스위치처럼요.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손발이 차가워요. 수면과 체온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들 때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은 떨어지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야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이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전에 족욕을 5분만 하세요. 발목까지 잠기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온도는 42도 정도, 약간 뜨겁다 싶은 정도가 좋아요. 물에 소금 한 줌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소금이 열을 더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두 번째, 발을 닦은 후에 양손 엄지로 발바닥 중앙을 눌러주세요. 발가락 쪽에서 발 뒤꿈치 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눌러주세요. 왼발, 오른발 각각 10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두툼한 양말을 신으세요. 면 소재가 좋아요. 너무 꽉 끼는 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약간 여유 있는 걸로 신으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온도계로 재거나 가족분께 확인 받으세요. 광주 이순자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발도 따뜻하고요.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깊이 잤어요. 이게 진짜 되네요. 발바닥만 따뜻하게 해도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만 따뜻하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절반만 하시는 겁니다. 3위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바로 배꼽 주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 70세.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셨어요.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추운 것도 아닌데 자꾸 배가 차요. 따뜻한 걸 먹어도 금방 속이 싸늘해져요. 할아버지 배를 만져봤습니다. 배꼽 주변이 차갑더라고요. 마치 냉장고 문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보일러가 꺼져 있어요. 이 보일러만 다시 켜드리면 됩니다. 배꼽 주변, 정확히는 단전이라고 부르는 부위예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쪽이죠. 이곳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온기가 시작돼서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배가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장은 따뜻해야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배가 차가우면 장 운동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에 분포해 있거든요. 배가 차가우면 이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신이 추워집니다. 배는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가 꺼지면 집 전체가 추운 것처럼 배가 차가우면 손끝 발끝까지 다 추워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단전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전에 배에 핫팩을 올려놓으세요. 일회용 핫팩이면 충분합니다. 배꼽 아래쪽에 올려놓고 얇은 수건으로 한번 감싸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수건으로 감싸야 해요. 10분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피부에 안 좋아요. 두 번째, 핫팩을 치운 뒤에는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주세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위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 순서로 크게 원을 그리며 20번 쓸어주세요. 시계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장이 움직이는 방향이거든요. 세 번째, 잠잘 때 배를 따뜻하게 덮으세요. 얇은 배꼽 담요나 복대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아요. 배만 따뜻하게 해도 온몸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핫팩을 올린 채로 잠들면 안 됩니다. 꼭 10분 후에 치워주세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30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좋아요. 부산 최만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2주 후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편해졌어요. 밥도 잘 넘어가고요. 아침에 배가 따뜻해요. 이제 소화제도 안 먹어도 돼요. 배만 따뜻하게 해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발, 배를 다 따뜻하게 했는데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면요?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2위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 69세가 작년 가을에 오셨어요. 선생님,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요. 낮에는 졸린데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요. 이제 수면제도 잘 안 들어요. 어떡하죠? 할머니 귀를 만져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할머니 귀 때문이에요. 귀만 따뜻하게 하시면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귀요? 귀가 불면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귀는 우리 몸의 온도를 감지하는 부위 중 하나예요. 특히 뇌와 가까이 있어서 중요하죠. 귀가 차가우면 뇌가 신호를 받아요. 지금 온도가 낮구나. 추우니까 주의해야 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오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귀가 따뜻하면요.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따뜻하구나. 안정적이니까 휴식해도 되겠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면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면 과정입니다. 귀를 포함한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이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귀를 특별하게 봐요. 귀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혈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귀 하나에 온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만 따뜻하게 해도 온몸이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양손으로 귀 전체를 감싸세요. 손바닥으로 귓바퀴를 덮듯이요. 손의 온기가 귀로 전달되게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세요. 두 번째, 귓바퀴를 접었다 폈다 해주세요. 마치 만두 빚듯이 귀를 안쪽으로 접어서 5초 누르고 다시 펴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귀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게 포인트예요. 세 번째, 귓불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주세요. 아래로, 옆으로, 위로. 각 방향으로 3초씩 당겨주세요. 아프면 안 돼요.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귀 전체를 문지르세요. 양손바닥으로 귀를 감싸고 위아래로 20번 문질러 주세요. 귀가 뜨끈해질 때까지요. 이게 전부입니다. 총 2분이면 충분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귀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으면 피하세요. 그리고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귀는 연약하니까 부드럽게 다뤄주셔야 해요. 대구 정미숙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엔 새벽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잤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효과가 좋아요? 귀만 따뜻하게 해도 잠이 솔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80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1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1위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바로 목 옆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영철 할아버지 75세.
작년 겨울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큰 일은 없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으세요. 특히 뇌로 가는 혈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자꾸 어지러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요. 또 쓰러질까봐 무서워요. 할아버지 목을 만져봤습니다. 목 옆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목 옆에는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통로죠. 이 경동맥 주변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뇌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어지럽고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 혈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뇌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목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 혈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류가 원활해져 뇌로 가는 산소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만 따뜻하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목에 감으세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물기를 짜고 목 전체를 감싸주세요. 온도가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서 총 5분간 해주세요. 두 번째, 양손으로 목 옆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귀 아래에서 시작해서 쇄골 쪽으로 천천히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경동맥은 민감한 혈관이에요. 깃털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각각 10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목도리나 내거머를 준비하세요. 잠잘 때는 가벼우면 목도리가 좋아요. 너무 꽉 조이는 건 오히려 안 좋으니까 헐렁한 걸로 준비하세요. 목만 따뜻하게 해도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낮에도 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특히 외출할 때는 목도리나 스카프를 꼭 착용하세요. 목이 찬 바람에 노출되면 하루 종일 해놓은 게 소용없어질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목을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어지러움증이나 메스꺼움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대부분 괜찮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목에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으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울 한영철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어지러운 게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괜찮고요.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목만 따뜻하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 시작하시면 언제 효과를 보실까요? 딱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면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발이 덜 차갑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잠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2주가 지나면 가족들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손발이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요.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때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딱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일만 참고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몸 전체가 고생합니다. 잠을 못 자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5곳만 따뜻하게 하시면
여러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전 5분. 손가락 끝, 발바닥, 배꼽, 귀모. 이 5곳을 기억하세요. 이 5곳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오랜 시간 연구하고 경험한 건강관리법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 정말 도움될 거야. 이렇게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자기 전 5분.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세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감사합니다.